일대시와 수필의 복합지문 형태예요. 이런 복합지문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수필을 제대로 안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 수필도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문학 읽듯이 읽어서 주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히 이렇게 문제항의 조건을 체킹하고 들어가야만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킹을 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자,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라는 자 제목을 먼저 봐봐.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야. 그러면 내 영혼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어떤 사람, 내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체킹할 수 있죠. 그분이 바쁘시기에, 여기서는 이 그분이 바쁘시기에라는 게 나왔지만 이게 뭔지 한번 파악해 보면서 흐름을 볼게요. 윤호영의 참새라는 게 이제 수필인데 이 참새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시 나무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거니까 상태가 좋아 안 좋아? 그렇게 좋진 않네.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 좀 삭막해, 그지? 삭막해.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시 나무를, 그러니까 영혼,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얘기하겠지. 무슨 주위 무슨 주위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나무를, 자, 이 나무를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근데 무슨 주위의 엿장수, 이 주위가 도대체 뭘까? 근데 가위질, 난도질한 지 오래되었다 그랬으니까 상황은 안 좋아. 마이너스 현실이죠? 이제 내 영혼의 복가시 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뭔가 없어. 부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여기서 가지랑 잎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가지랑 잎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태는 마이너스인데 가지와 잎이라는 시어를 봐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속상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야. 여기 나오는 몸통 마이너스죠.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허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왜냐면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대잖아. 내가 막 의무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어떤 자유의 공간? 의무가 없어.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를 맡으며 신목의 향기를 맡는 거니까 당연히 이 향기 그랬으니까 여기 플러스죠. 그리고 이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공간인 거야. 그치? 그리고 향기를 맡으며 밤을 보내니까 이 밤은 향기를 맡으며 보내는 밤이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시간이겠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국도변에 서 있대. 그럼 국도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차도잖아, 차도. 그러니까 얘가 약간 삭막한 느낌이 들죠?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무엇을? 귀가 있대요. 의인화시켰죠? 들었대. 뭘 들어?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이게 지금 내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그랬으니까 얘는 다 세모야. 지금 여기도 무슨 주의, 세모겠죠? 이 주의라는 게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 이념.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념으로 막 얼룩진 어떤 현실 이런 거를 좀 비판적으로 드러낸 게 아닐까. 여기 보면 깃발, 플래카드 데모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이 작품이 최승호의 작품이야. 최승호가 뭐 썼어? 북어. 대표적인 작품 북어 썼잖아. 북어가 뭐죠? 네, 현실 비판적인 작품이죠.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즐겨 운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야. 뭐 때문에 울어? 깃발과 플래카드 이 소리 듣고 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다 마이너스야. 봄 기운의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자,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 그러면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뾰족하게 빛이 나니까 몸통을, 이게 뭐야? 몸통을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네 마이너스죠. 살벌한 몸통이야. 상태 안 좋죠. 이거 상처투성이 몸집이라 그랬잖아요. 그치? 몸통.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나왔다.
자, 반역한다 그랬으니까 뭔가 대결, 대립,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죠. 반역하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고만 있다가 이제 얘가 여기서 울고만 있었잖아. 그러다 반역한다 그랬으니까 극보고지 같은 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잎사귀 달린 실을, 아까 잎 뭐라 했지? 잎 플러스였지? 잎사귀 달린 실을, 자, 잎사귀 달린 실을, 과일을 나누어 주는 실을 언젠가는 나도 쓸 수 있으리라. 자, 의지적이죠? 그럼 얘는 이 여기 나오는 잎사귀 달린 실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를 얘기하지.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자,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실을 쓰고 싶다는 거니까 얘가 추구하는 거야. 플러스죠? 하늘에서 한 마리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자, 봐. 앞에서는 새 한 마리 깃들지 않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라고 힘들어 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깃들어 지저귀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실을 쓸 거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뭐 했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얘가 태도가 변했어. 그치? 태도가 의지적으로 변했어요. 상황은 지저귀지 않아도라고 다시 한번 찝어주고 있어. 아무리 마이너스 현실에도 나 실을 쓸 수 있으리라 라고 했어. 그 다음, 그분이 바쁜 시기에 겨울 새벽에는 물을 끓여서, 자, 그분이 바쁜 시기에 제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굴까? 겨울 새벽에는, 시간적 배경, 물을 끓여서 마당에 언 물부터 녹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네. 얼음이 녹아야 저희 집 큰 개들 물을 마시고 어린 강아지가 물을 핥습니다. 까치들이 날아와 물을 주워 먹고 갑니다. 아, 얘네들 다 뭐예요? 동물이죠. 동물. 동물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이 바빠서 동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보살피고 있네요. 그분이 바쁜 시기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두툼하게 얼음이 언 개울. 자, 겨울이 여전히 숨구멍도 만들어준대요. 숨구멍이 있어야 물이 숨을 쉬고 송사리, 버들치 즐거이 숨을 쉰대요. 그 다음 큰 삼찜승도 내려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또 동물이 나오죠. 동물들, 그러니까 자연이죠. 자연물, 자연. 사랑은 그분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 그분은 나에게 뭘 주신 분이야? 사랑을 주신 분이래. 자, 그래서 같은 물을 나눠 먹고 사는 산골 식구들을 위해, 아,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다 누구다? 산골 식구다. 식구. 그러면 자연 친화네. 자연의 동물들을 내 식구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봐서 이건 자연 친화적인 거야. 자, 제 손에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 사랑. 자, 저는 그 손으로 얼음이 꽝꽝한 새벽 얼음을 녹이고 얼음에 숨구멍을 냅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분이 바쁘시기에. 뭐가 기뻐? 사랑을 주는 게 기쁜 거야. 사랑을 주는 게 기쁘다. 쉽죠, 이 시는? 네, 쉬운 시였어요. 윤호영의 참새 한번 볼까요? 짹짹짹짹짹. 자, 청각적 심상이죠.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아, 참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무참새에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반갑대요. 그러면 참새를 얘는 플러스로 생각하고 있네. 벌써 아침나절인가? 시간적 배경. 자,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시간적 배경.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자,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보고 있죠. 기지개를 펴고 눈을 비빈다. 캄캄한 밤이 아닌가? 어머! 자, 아침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캄캄한 밤이 아닌가? 이랬어요. 그럼 시간적 배경은 밤이네.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새벽 3시야. 새벽 3시. 자, 형광등만 현하다. 이랬어요. 형광등만 헌하다. 아침인 줄 알았는데 밤이구나. 근데 참새 소리가 들렸대.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아, 그럼 뭐야 이거? 환상을 들었나? 그치?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자, 밤에 환상을 들었나 봐. 참새는 밤에 참새 소리를 듣는 거면 뭔가 그립다거나 뭐 그래서 그러겠죠. 밤에 막 깰 정도인 거잖아.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자, 공작하고 학하고 대조시켰네. 소박한가 봐, 참새는.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고슬픈 노래도 부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참새는 되게 소박하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새다. 그러나, 자, 우리 비문학하고 똑같아요, 수필은. 그러나 나오면 되게 중요해. 그러나 이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라고 칭찬하는 거야.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처럼 나온 직유법이죠.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제깔제깔 조잘된다. 청각적 심상이죠. 의성어니까. 자,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자, 음성상징어들 좀 많이 사용됐죠?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참새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중략이 됐어. 위요 위요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 친다. 들국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자, 무슨 얘기야? 해로운 새일지도 모르지만 쫓잖아. 들국식을 축내니까. 근데 벌레를 잡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지. 좋은 점도 있다는 거지. 논에 허수바비를 해안치고 새를 쫓아 나랑 먹는 것을 금하긴 하지만 쥐잡듯이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왜? 좋은 면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다 박멸하진 않는다는 거야. 만약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매몰하지도 않았고 이삭 복대가리나 복디개가리나 곁속의 나달, 수채 화풀에까지 인색하진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맛이다. 자, 플러스죠? 자, 참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얘는. 그리고 저녁 때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이라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참새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거라 볼 수 있죠. 자, 이런 말들 중요해요. 수필에서는 보통 과거 회상을 하거나 자기 체험을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수필의 나는 뭐예요? 진짜 나란 말이야. 다시 수필의 나는 뭐예요? 진짜 나예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어떤 깨달음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과거의 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체킹을 해야지.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 향하여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대요. 회상. 자, 목단이는 우리 집 앞에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너댓 살 손이 누나라고 불러달라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 했다. 목단이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고 있죠. 혼자 사는 종이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동안이 지금 살아있으면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이게 추억이에요. 다. 폐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만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새가 여기서 뭐예요? 플러스라는 거지. 후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오밀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족하고 방앗간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복지일 법도 하다. 그러니까 참새가 있는 곳은 복 있는 집이라는 거지. 풍족한 마을에서는 새한테도 각박하지가 않다. 네, 참새가 있었던 그 과거의 회상을 하면서 참새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가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유한한 삶을 살아간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무력감 없지. 그 다음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대립적 이미지 없고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없어. 가만 있죠. 자, 가와 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 직접적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경험한 거. 가는 직접적 경험은 없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내가 뭐 어렸을 때 뭘 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없지, 가는. 그 다음 나와 나는 인간의 삶과 동물을 연결지어서 나는 뭐예요? 동물들, 산골 동물들 많이 연결시키고 있지. 다는 참새랑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죠? 너무 쉬웠죠? 네, 5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바람을 귀 있는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표현한 거 맞죠? 근데 이 바람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바람이 들었으리라 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것들을 들어서 나의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바람 봐봐. 바람을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자,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무엇을? 이 울고 있는 소리를. 분이 우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새 한 마리 깃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X, 그지? 불안감이 아니라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냈죠. 그 다음 얼음이 녹았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연쇄적으로 보여주면서 혼란스러운 아니지 사랑이 가득하잖아. 그지? 앞뒤 봤을 때 까치, 송사리, 버들치 등을 산골 식구들로 표현했죠.
자연과 교감. 네, 맞습니다. 답이 4번이네요. 화자의 정서를 반어적. 아니죠. 얘 기뻐요. 그저 사랑을 주는 게 기쁜 거야. 그러니까 절망감도 완전 틀렸죠? 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용의 복가시나무는 부정적 현실에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준다. 그치? 얘는 지금 화자의 내면을 보여줘요. 부정적 현실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아까 뭐 향기 맡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치? 이 시에서 복가시나무는 온갖 이념이나 사상이 난무하는 자, 이 시가 해석이 안 됐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보기에 이렇게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근거가 없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분하면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여기 근거가 나와 있지. 이념이나 사상이 난무하는 부정적 현실. 그러니까 플래카드, 주의 이게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화자를 상징한다. 현실의 억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무슨 주의는 마이너스였죠 이거. 현실에서 횡행하는 이념이나 사상. 네, 보기를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내 영혼의 복가시나무가 흠집투성이 몸통뿐 이거 세웠죠? 몸통뿐이라는 것에서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죠.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깃발과 플래카드 뭐였어? 세모였지.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대상 플러스로 해석했으니까 완전 틀렸죠. 3번이네요.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 이거 뭐였어? 다 마이너스였죠?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선지를 봤을 때 주어부와 서술부를 갈라서 주어부에서 마이너스 시어를 얘기하면 여기 플러스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시어를 얘기하면 마이너스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 주어부에서 시어의 함축적음이 푸는 방법이에요. 시어에 대해서 플러스 시어가 나오면 여기도 플러스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시어인지 플러스 시어인지 어떻게 알아? 앞뒤 문맥, 수식어나 서술어를 통해서 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술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설명을. 이제 단어를 보면 이거 딴 거 안 봐도 위안이란 단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좋은 단어잖아. 그치? 위로해 주는 거니까. 톱니 마이너스죠. 이것은 억압이 심화되는 상황. 네. 그 다음 잎사귀 달린 시, 과일 나눠주는 시 이거 쓰고 싶다. 소망이었잖아. 플러스죠?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24번 문제는 전형적인 시어의 함축적음이 문제였어요. 25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자, A는 그분이 바쁘시기에 그 다음 B는 짹짹짹. 자, A는 그분이 바쁘시기에 이거고요. B는 짹짹짹. 그지? A는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작품의 마지막 구절과 대응되어 분주한 현대인의 삶 아니죠? 네, 사랑이 가득한. B는 글의 첫머리에 배치되어서 작품의 중심 소재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어려울 게 없었죠. 네. 자, 그 다음 26번 보기를 참고하여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참새에서 글쓴이는 병렬식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참새에 대한 인상이나 사람들의 태도, 참새에서 연상된 과거의 추억, 참새의 습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를 통해 참새에 대한 애착과 참새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공작, 학, 꾀꼬리 등과의 비교를 통해 맞죠? 참새에 대한 글쓴이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죠. 네. 조그만 몸에는 귀엽고 매끈하고 검소하고 애정 맞아요. 그 다음 해로운 새일지는 모르다 쥐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았다는 진술은 참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좋아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면도 있었지만 쥐잡듯 잡진 않았어. 그래도 좋게 생각했어. 이게 뭐야? 이게 태도잖아. 그치?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글쓴이가 외친 새 쫓는 소리가 메아리치는 황금빛 들판은 목단위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자, 글쓴이가 외친 틀렸죠? 글쓴이가 외친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과거에 들었던 걸 회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회상 부분을 체킹하지 못하면 이 부분도 이제 주체 바꿔치기란 말이야. 그냥 전형적으로 이런 거는 주체 바꿔치기 많이 나는 일치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 주체 바꿔치기에서 요 글쓴이가 외친 여기를 못 봐가지고 이게 눈이 마음이 급하니까 눈이 빨라서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항상 보셔야 돼요. 글쓴이가 외친 이런 주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돼요.
양지 마르고 잔풍한 곳을 택한다는 진술을 통해서 참새의 습성을 드러내고 있죠. 네. 그래서 26번까지 우리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무녀도라는 현대 소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녀도. 자, 현대 소설 무녀도예요. 이 무녀도는 김동리의 작품으로 운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쓴 작가인데요. 이 무녀도는 무녀가 뭐야? 무당을 얘기하죠. 무당. 무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뭐예요? 전통 신앙이죠. 전통 신앙. 그러니까 무속 신앙. 자, 무속 신앙과 모아의 아들 우기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무속 신앙과 기독교와의 대립.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어떤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그 가치관의 대립, 세계관의 대립. 그럼 누가 승리를 했어? 기독교가 결국 승리해서 교회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파국을 맞아서 둘 다 죽어. 둘 다 죽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얘는 무슨 식 구성이에요? 네, 액자식 구성을 지녔어요. 액자식 구성.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건 외화, 내화. 다시 외부 액자, 외화. 그다음 내화. 그다음 다시 외화로 나오는 이런 구성인데 이 액자식 구성에서 중요한 건 외부 액자야 사진이야. 액자에서 중요한 건 사진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내용의 주제가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일단 외화에서는 무녀도 그림을 발견을 해.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내용과 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당 모아와 아들 우기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림을 보면서. 그러다 이제 둘 다 죽고 이 무당 모아 아들 이 우기 얘기를 하다가 이들의 후일담 아버지가 낭이라고 낭이가 모화의 딸이거든요. 모화의 딸이에요. 이 낭이를 데려가면서 이제 끝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둘 다 죽기 때문에 아들 우기를 그 무당 모아가 이제 아들 우기를 잘못해서 칼로 이렇게 상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 그 아들 우기가 죽게 돼요. 그게 낫지 않고 죽어. 그러고 이제 무당 모하도 그 구슬하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죽어요. 둘 다 죽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근데 이게 같이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1978년에 을화라는 작품으로 이제 장편 소설로 이제 개작이 되는데 여기는 이름이 을화예요. 을화, 무당 을화 그리고 영술이라는 애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비슷한 구조를 지니는데 뭐가 많냐면 내력을 설명하거나 임무 과정 그러면서 그 무당 을화의 꿈과 고통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줘요. 자, 그리고 얘는 무당 을화는 영술을 잃고도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나올 때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걸 짝지어서 보시면 좋아요. 선생님이 총평 얘기할 때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오발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출에서 소설이 나오고 시나리오가 나와서 개작된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같이 연결시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제일 좋죠. 네, 어떻게 날지 방향이 이제 기출의 어떤 유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날 모화가 저희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나오면 네모. 왜? 소설의 3요소 뭐예요? 소설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구문. 근데 그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이냐?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근데 인물, 사건, 배경에서 문제가 다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공간적 배경을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인물, 누가 나오는지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심리예요.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이별을 했어. 슬퍼. 심리잖아, 심리. 이거가 문제가 많이 나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 그치? 이거의 의미를 뽑아낸다든가. 직접적인 내재적 독해를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뽑아내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과 연관지어서 외재적 독해, 즉 보기와 연관을 시켜서 그 의미를 뽑아내는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한번 볼게요. 일단 내재적 독해가 돼야 외재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품을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다음날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체크. 모아가 그 마을에 공간적 배경 객귀 들린 사람이 있어서
물밥을 내주고 돌아오려니까 우기가 오마니 어디 갔다 오시나요? 오마니 사투리 쓰고 있죠. 저 박급창 댁에 객귀를 물려주고 온다. 우기는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한참 동안 생각을 하죠. 그럼 이 말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그지?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나갑니까? 한다. 물러나갔기에 사람이 살아났지. 모아는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자, 이제 내력이 나와. 이 경주고을, 자, 공간적 배경, 1원을 중심으로 수백 번의 푸닥거리와 구슬하고, 모하는 무엇이에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당이에요. 수백 수천 명의 병을 고쳐왔지만 아직 한 번도 자기 하는 푸시나 푸닥거리에 신령님의 감흥을 의심한다든가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더구나 누구의 객기에 물밥을 내주는 것쯤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손쉬운 일로만 여겨왔다. 모아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구슬 청하는 사람, 객기가 들린 사람 중에서도 그와 같이 믿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을의 모아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생각에는 모아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의원의 침이나 약보다 훨씬 반응이 빠르고 효험이 확실하고 부담이 적었던 것이다. 자, 이거 뭐예요? 이런 게 무속신앙이야. 그치? 무속신앙. 모아의 푸닥거리나 푸념이 반응이 빠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자, 한참 동안 고개를 수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던 우기는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 이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위에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오마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한참 동안 생각하던 우기가 고개를 들어서 똑바로 바라보며 오마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자, 기독교적 가치관이 드러나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이 드러나면서 지금 한참 동안 얘가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엄마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것 보시오. 마태복음 9장 35절이 올시다. 저희가 나갈 때에 마귀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매 사기가 쫓겨가니 벙어리가 말하거늘. 그러나 이때 벌써 모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언제나 차려놓은 신주상 앞에 가서 신령님네 신령님네. 자, 뭐예요? 여기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신령님 얘기하고 있죠. 네, 종교적 가치관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 거야. 날 것은 날아가고 길 것은 기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쭉 조왕님, 터주님 이런 말 나오죠. 모아의 두 눈은 보석같이 빛나고 강렬한 발작과도 같이 등허리를 떨며 두 손을 비벼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뭐가 드러나? 전형적인 아주 강한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강하게 드러나지, 그지? 자, 중략줄거리. 우기는 성경을 불태우는 모아를 제지하다가 성경을 불태워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갈등이 심해진 거야. 모아는 정성껏 우기를 간병한다. 자, 그러나 예수 귀신들은 결코 물러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점점 늘어만 갔다. 자, 기독교가 득세하는 거지. 게다가 옛날 모아에게 굿과 푸닥거리를 들려다니던 사람들까지 예수 귀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자, 이런 중에 서울서 또 부흥 목사가 내려왔다. 그는 기도를 들여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여 아까 모아가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쳤잖아. 신령님한테 기도를 해서. 근데 여기도 지금 기도를 들여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부딪히겠지, 그지? 본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 이 죄인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심히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면 여자들의 월수병 대학증쯤은 대개 죄짓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완전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짓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여자들의 은가락지 금반지가 나날이 술을 다투어 강단 위에 내걸리게 된다. 기부금이 쏟아진다. 뭐예요? 모아한테 들어오던 돈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교회로 가. 모아를 찾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겠죠? 양국놈들이 요술단을 꾸며왔어. 모아는 피 붓고 이렇게 말했다. 붓과 푸념으로 사람 속에 든 사귀, 잡귀신을 쫓는 것은 지금까지 신령님께서 자기에게만 허락하신 특수한 권능이었다. 자, 모아는 이 부분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고 자기만의 권능이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의 신령님은 오늘날 예수꾼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는 고목이기도 했고 미륵돌이기도 했고 산이기도 했고 물이기도 했다. 자, 그러니까 모아가 믿는 신령님은 누구야? 모아가 믿는 신령님은 누구예요? 고목, 미륵돌, 산, 물 이런 게 이제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자, 무당과 판수를 믿는 것은 절대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하면서 비방을 하면 모아는 혼자서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며 자, 절대 이거에 굴하지 않고 지금 징을 울리고 꽹과리를 치면서 맞대거리를 하는 거야. 자, 꽁무니에 불을 달고 두그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물러서라 잡기시나 이렇게 응수하곤 했대요. 우계병은 그해 가을을 지나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드러나게 악화되어 갔다. 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모아가 가끔 간장이 녹듯 떨리는 음성으로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 오만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죽어서 우리 아버지께로 갈 것이오. 그럼 뭐야? 이 우기도 자신의 고집 어떤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 생각나는 게 없냐고 물으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자, 문제를 볼게요.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술상 특징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없죠? 그 다음 인물의 발화나 내면을 제시하여 자, 인물의 발화, 대화 나오고요. 그죠? 대화 나오고 내면 제시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갈등 상황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죠? 네. 어떻게 찾아 이거는 근데 일단 지문을 봤을 때 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가 대화 중심이죠. 대화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서술 중심이죠. 그죠? 서술 중심. 그럼 대화 중심이 대화가 나와. 대화 부분을 체크를 해. 근데 그 대화를 봤을 때 그 대화를 통해서 싸운다. 그러면 갈등인 거야. 그 대화를 통해서 싸우고 있구나. 갈등이구나. 그 다음에 서술 부분이 내면 심리가 나올 때가 있고 요약적 제시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 서술 부분이 다시 서술 부분이 쭉 있을 때 그게 그 묘사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서사, 사건을 제시할 때가 있고 묘사도 있고 서사, 그 다음 그냥 설명, 내력을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근데 묘사도 두 가지예요. 행동을 묘사할 때가 있고 심리를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행동을 묘사할 때는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심리 묘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시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사, 사건을 제시를 할 때는 요약적으로 좀 빠르게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사건의 설명 이런 거는 다 이제 직접 제시에 속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서술 부분에 심리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네,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3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기가 모아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한참 동안 생각하고 뒤에 아니라고 부정하잖아.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라 볼 수 있죠. 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어렵지 않죠? 네,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A의 사람들은 모아의 푸닥거리나 푸념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병이 낫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을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던 무속신앙은 모든 물질에는 혼이 깃들어 있으며 인간이 죽은 후에는 혼백이 남는다 믿었다. 이승과 저승의 외계자인 무당은 굿이나 푸닥거리를 통해서 질병, 재액, 복 등을 가져오는 혼백과 소통하며 병을 치료하는 치유행위. 그 다음 기복행위. 유일신 섬기는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을 당시 다신교적 성격의 우속신앙과 대립하는 한편 무당의 치유와 기복행위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빠르게 확산이 됐대요. 자, 박급창 댁에 객기를 빌려주고 온다는 말에서 무당으로서의 모아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죠. 객기, 귀신을 빌려주고 오는 거잖아. 그 다음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을의 모아에게 찾아간다. 모아를 신뢰하죠. 터준님, 조왕님, 삼십님 호명하며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서 다신교적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자, 옛날 모아에게 국가 푸닥거리를 빌려다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귀신이 되기 시작하였다는 진술에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상대적으로 무속신앙은 쇠퇴했다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냥 모아가 혼자서 징을 올리고 꽹과리를 치며 물러거라 하는 것에서 굿을 통해 오기의 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거리를 한 거란 말이야. 우기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네, 5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맥을, 앞뒤 문맥을 보셔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 작품은 누앙사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누앙사라는 작품은 누앙사라는 이 작품은 선생님이 그 전문 공부가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 강의도 같이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누앙사라는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자, 누앙이란 뜻이 뭐예요? 누앙이라는 것의 뜻이 뭐야? 누앙은 누추한 거리라는 뜻이야. 누추한 거리, 그럼 이게 뭐야? 누추한 거리, 그러면 이제 가난한 상황인 거지. 가난한 거,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야. 근데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면 조선 전기에 나온 작품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조선 전기 때는 안빈낙도로 바로 들어가.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괜찮아. 난 가난한 거 오히려 좋아. 도를 추구하는 그런 게 나와. 근데 이제 얘는 조선 후기 작품이잖아. 조선 후기. 이 작품의 의의가 뭐냐면, 가난하고 이런 거를, 힘든 거를 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의의야. 그래서 앞부분에 막 가난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배고파하고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원래 양반이 쓴 시에는 배고파요 막 이런 말 잘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배고프다가지고 괴로워하고 돈이 없고 농사도 지을 노비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왜냐면 이때가 조선 후기 임진왜란 후 전쟁의 후이기 때문에 이제 노비도 도망가고 막 그래. 노비도 없어. 그래서 농사를 손수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왜 손수 지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손수 짓는데,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건 뭐냐? 물질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옛날 양반들은 체면에 물질 추구하고 농사 배고파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보통 농사를 지어도 자연과 겉하며 살기에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그거랑은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거야. 여기 농사 짓는 건 배고파서 짓는 거야. 일반적인 그런 그냥 그 양반이 쓴 시랑은 좀 맥을 달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요. 배고파가지고 이제 물질을 추구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얘 양반이잖아, 그지? 결과적으로 택하는 건 안분지족이야. 자, 그럼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발췌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리고 우아랄산, 이거는 이 시에서 중략이 되어 있잖아. 여기가 이제 서사 앞부분이고요. 여기는 맨 끝부분이에요. 어리고 우아랄산, 어리석고, 우알이 뭐야? 세상 물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앙사는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놔야 돼. 해석을. 그렇지 않으면 딱 보고서 해석이 안 되면 당황할 수 있어. 공부를 꼼꼼하게 해두셔야 돼요. 전문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어리고 우아랄산,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것은 이내 위에 더하니가 없구나. 한탄함 있네.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운명론적 관점. 누앙 깊은 곳에 누추한 거리에 초가집 지어도 초가집 가난. 풍주우석, 아침에 바람 불고 저녁에 비 내려. 그러니까 안 좋은 날씨죠. 안 좋은 날씨에 썩은 집이 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썩은 집이 섭이 되는 거니까 집도 썩어버리고 안 좋다 이거지. 서우밥 다톱죽에 연기만 많아. 그냥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이 그냥 지내는 이런 상황을 삼순구식의 상황. 배고파요. 설대인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아구 배고파. 가난해.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이러하다는 건 뭐야? 이렇게 가난하다고. 생애라는 거 생계. 생활이 이러하다 한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장부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뒤에 나오죠? 안빈일념. 안빈낙도를 조금이나마 품고 있어서 그래도 의를 쫓으며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어하다. 어긋난다. 무슨 얘기야? 의를 추구하는데 어긋난다는 거니까 의를 추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의가 뭐야? 안빈일념이잖아. 그럼 안빈일념은 못하는 거야.
가난하지만 내가 돌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안 되는 거지. 너무 배고파서. 자, 이게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가을이 부족하거든 봄이라고 여유가 있으며 주머니가 비었거든 술병이라고 담겼겠느냐. 빈곤한 인생이 나밖에 없다. 한탄. 자, 기야, 배고픔과 추위.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끊을 정도로 힘들다 한들 일편단심을 잊겠는가 하면서 중간에 전쟁 나갔다 오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 갔다 오니까 노비 도망가고 막 힘들어.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해. 그러고서 이제 중략 뒷부분이에요. 결국은 안빈낙도로 가는 부분이야. 아, 내가 그래서 그동안 강호한 꿈을 꾸언지도 오래라니. 강호한 꿈. 강호가 뭐예요? 자연의 대유법이죠?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그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구복이 위로하야. 먹고 사는 것이 위루. 누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동안 내가 잊었었구나. 무엇을? 자연 친화를 하려고 하던 내가 꿈꾸던 이상을 그동안 잊었었구나. 천피기욱한데, 천피기욱이 뭐예요? 호수가 있는 곳에서 녹주, 푸른 대나무가 참 많기도 많다. 자연이죠.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나 자연 친화하면서 놀게. 노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버시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자연 친화하는 게 나오는 거야.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들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르하며 말라하랴. 다투리 없으다 다만 이것인가 여기노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예요? 자연 친화. 이상을 추구하는, 내가 그동안 강호의 꿈을 꾼지도 오래됐는데 나 자연 속에서 정말 그 선비들이 꿈꾸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래 라고 한 거야. 자, 무상한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이 있으리만한, 자, 뜻과 취향이라는 건 이런 어떤 선비들이 추구하는 이상, 어떤 뜻과 취향이 내가 뭐 보잘것없는데 이런 게 있겠어. 그래, 이것까진 아니어도 자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떤 선비로서의 그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까진 아니어도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주기오 없으면 불물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안분지조.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어떤 선비로서의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까지는 못해도, 원래 자연에 들어가는 거는 중국 고사에도 나오고 막 하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 사는 거 막 최고의 삶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못해도 내가 내 현실에 살면서 남의 집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안분지족 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내 빈천, 내가 현실에 만족하며 살겠다.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해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쓰다 나아오겠느냐. 서리법. 오라하며 말라하랴. 서리법이죠, 이것도.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삼겨시리.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이것도 서리법이죠. 다 운명이다. 비니무원을 어렵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 내 생애가 이러하되, 내 생애가 어때? 이렇게 가난하되 내가 서러워하지는 않겠다. 단사표음은 이도 좋기 여기노라. 자, 단사표음이 뭐예요? 박주산채, 단사표음, 단표누왕 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어떤 상황, 소박한 그런 상황이죠. 단사표음은 단사, 주먹밥 한 덩이에 표주박 물 한 모금, 소박한 그런 상황이죠. 소박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사는 그런 상황에 좋기 여기노라. 뭐예요? 안분지조, 만족히 여기노라. 편생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해라. 온포에 없다 했으니까 온포 세모죠. 따뜻하고 배부른 거예요. 태평천하의 충효를 일삼아. 자, 갑자기 생뚱맞죠. 여기까지는 지금 안분지종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충효, 화영제, 신붕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인 어떤 관념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양반들이 꿈꾸는 유교적 관념을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어. 원래 누앙사라는 작품이 양반들은 보통 가난을 얘기하지 않는데 가난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사실적으로 얘기했다. 사실적인 어떤 내용이다 해서 의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관념으로 끝난다는 거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볼게요. 화영제 신붕우 외다. 그르다 할 이가 누 있으리. 서리법. 이거는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 도리 이런 걸 마지막에 찝으면서 끝나는 거지. 그 밖에 이런 충효, 화영제, 신붕우 안분지족 하면서 충효, 화영제, 신붕우 하면서 그 밖에 남은 일이야 그냥 다 생긴 대로 살겠노라.
그냥 생긴 대로 살겠노라 이 가난을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지. 어떻게? 긍정적인 수용을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나 좋아하면서 살게. 생긴 대로 그냥 살게.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제 문제로 가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틀렸죠? 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거는 어떨 때? 뭐 예를 들어 무덤인데 무덤 글은 보통 막 어둡고 우울하고 그렇잖아. 근데 뭐 삐삐 배쫑배쫑으로 되게 이렇게 밝은 참새 소리가 새소리가 난다던가 종달새 소리가 난다던가 이러면 공간의 분위기가 긍정적이 되죠.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서리적 표현이 있는데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보통 현실 비판적인 거거든요. 현실 비판. 근데 이건 현실 비판적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그럼 뭐 백구야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 누구 불러야 돼. 구체적 청자면 자연물에 의탁하여 공명을 이루고 싶어하는. 자,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죠? 안 빛났던데. 자,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많죠. 생활과 관련된 소재. 화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뭐 숭늉도 있고요. 많죠. 네. 섭도 있고요. 네.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 3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이 뭐예요? 누항 깊은 곳이고요. 니은은 풍월강산이죠. 자, 여기 누항 깊은 곳이고 여기는 풍월강산 자연이에요. 풍월강산 자연이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속세를 벗어나 머무르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자, 속세를 벗어나 머무르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속세를 벗어나 머무르고 싶어하는 공간은 뭐만 돼요? 풍월강산만이죠. 누항은 뭐야? 현실이잖아. 현실. 누항은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이야. 자연 아니야. 네. 틀렸어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전원에서의 황가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네, 풍월강산은 플러스인데 누항 깊은 곳은 뭐예요? 현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곳이죠. 기억은 화자가 일상을 보내는 현실 공간이고, 그렇죠. 현실. 니은은 화자가 지향하는 탈속적 공간이다. 네, 3번이네요. 기억은 화자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요. 니은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념적 공간. 아니죠. 실제 있는 공간이에요. 네, 비유적도 틀렸고요. 풍월강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자, 기억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 가난해서 힘들어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시면 풍월강산 같은 경우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안본지족이잖아.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관념적인 공간이고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경이감. 예찬.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이감이라고 하는 건 예찬하는 게 나와야 돼.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경이감, 놀라움이란 뜻인데 이건 어부사시사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 예찬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데 쓰이는 말이에요. 38번. 보기를 참고하여 A부터 E를 설명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항사의 화자는 강호에서 안빈낙도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고자 하였으나 전쟁 이후 극심한 궁핍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대부로서의 삶과 생계를 위한 삶 사이에서 갈등한다. 고뇌하던 화자는 가난의 운명을 받아들인 후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며 살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 A에는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화자의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 있다. 네. 화자는 이상을 추구하려 하지만 현실에서 뜻을 이루기 어려운 안타까움. C에는 생계를 위해 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틀렸죠. 네. 3번입니다. 이거 지금 생계를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그럼 낚싯대 뭐예요? 노는 거잖아. 지금 명월청풍 벗이 되어 노는 그 자연 친화를 즐기려는 거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빌린다? 틀렸죠.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춘전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춘전은 유두공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요. 조선 정조 때 한문 단편 소설이에요. 조선 정조 때 한문 단편 소설. 서기공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얘기하죠. 당신 소리가 연주 솜씨가 좀 별로다. 가서 좀 배워봐라. 누구한테? 유춘이랑 얘네한테 가서 좀 배워봐라. 그래서 유춘이랑 이제 사람을한테 이제 얘기를 듣는 거야. 근데 유춘이 되게 한탄을 해. 세상은 예술적 가치를 몰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거지가 몇 달 배운 거 가지고 걔는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예술적 가치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술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의 불일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과 물질의 대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정신이 플러스고 물질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세태나 어떤 정신적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 거야.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공이 나온다는 면에서 뭐 시로 따지면은 오규원의 프란츠 카프카. 그러니까 프란츠 카프카가 철학자거든. 근데 이런 철학자들이 이 시를 보면 메뉴판이 나와. 메뉴판.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 뭐 700원, 뭐 800원, 1200원 막 이렇게 철학자들이 1000원, 800원 막 이래요.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이에요. 물질주의적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이문열의 금시조라는 이 작품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석담 선생과 고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죽이라는 인물은 이제 현실을 더 중시하는 거지. 석담 선생은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게 이제 대조적으로 표현이 돼서 결국은 이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어떤 작가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청준의 줄이나 매잡이 이런 것도 어때? 장인정신, 예술적 가치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독짓는 늙은이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처럼 유춘전도 이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진 작품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우월합니다. 그대의 말씀이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 파리가 앵앵거리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장이들이 뚝딱거리는 소리, 이런 것은, 이 소리는 모두 먹을 것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 저의 해금이나 커지의 해금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도 돈 벌려고 배운 거다. 재주가 묘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연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다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의 해금 연주는 거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유춘이 나의 해금 연주는 거지보다 못하다라는 거야. 우선 제 해금과 거지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아. 해금은 할 때 말총을 빼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고 뭐 그렇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제주를 이루었는데 그런 동안 5손가락에 모두 굳은 소리 박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저 거지는 깨진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어머, 저희 뭐예요? 시간이나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한 거야 항상. 유추는 3년 했어. 근데 거지는 몇 달을 다뤘대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된대. 거지가 인기가 많아. 자,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얘는 경지가 높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거지.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할 뿐이지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가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소문 듣고 좋다 하니까 좋은 줄 아는 거지 실제 그걸 이해하는 거가 아니다 라는 거죠.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말을 열었는데 잘하면 상에 있을 것이다 예이 하고 이제 소리를 하는데 지금 다들 듣다가 졸고 있어요 라고 해. 그 다음 기지개 이렇게 하면서 그만해라. 악공들은 예이 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 연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기지 않는다. 귀한 집 자자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가서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어떤 이는 글을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자, 뜻이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 글을 써댄다. 그러다 누군가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너는 네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모릅니다. 해강이 만들어느니라.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군가 웃을 말한다. 해부족의 금이란 뜻이지 해강의 해가 아니야. 그리하여 그게 무슨 얘기야? 누구는 해강이 만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해부족의 금이란 뜻이야. 자, 이리하여 자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금의 소리를 듣진 않고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지. 불러놓고. 그러니까 어떤 이 예술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즐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들은 호방하고 유쾌하면 그것으로 만족일 뿐 악곡이 신기하지도 대단치도 않은 것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리 중 호궁기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가한 날이면 서로 만나서 해금을 켜 손가락은 마음이 움직이는 바를 가다가 실수라도 있으면 돈 주고 그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 돈 주는 그리 많지 않았다. 왜? 정말 장인정신 갖고 있는 애들이야. 얘는 정말 예술 잘하나 봐.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뿐이야. 그러나 궁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궁기가 내 해금을 제대로 이해해주긴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선생은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배우려 하니 또한 딱하지 않겠습니까? 우추는 모친 세상이 뜬 대로 자기 업을 버렸고 그 뒤로는 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우추는 아마 효자로서 각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것이다. 우춘이 말한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마지막에 이 마무리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기회가 높아질수록 뭔가 어떤 경지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 무지한 듯한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지한 듯한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죠. 문맥이. 자,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또 유우추는 해금을 연주하여 많은 재물을 얻는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답이 뭐 어렵지 않죠. 유우추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악공이를 그만두죠. 네, 유우추는 나에게 자신의 밑에서 해금을 배울 것을 권유한다. 권유하지 않습니다. 뭐하러 배웁니까? 그러죠? 호궁기는 유우춘과는 다른 악기를 연주함에도 그의 해금을 이해한다. 같은 악기 연주예요, 해금. 그 다음 시종은 유우춘과 악공들의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중단시킨다. 네. 그 다음에 44번 거지의 해금 연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유우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지 아니죠. 유우춘의 해금 연주와 달리 감상에 대한 대가가 지급이 된다. 아니지, 이것도 틀렸지. 유우춘도 역시 감상에 대한 대가가 지급이 되고 거지가 지급이 되는데 거지가 돈 더 많이 번다 이런 얘기였죠. 유우춘이 자신의 해금 연주보다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다고 생각하죠. 유우춘이. 네.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윙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조선 후기 예술이 한유계층이 확대되면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여 생계수단으로 삼는 직업적인 예인도 늘어났어요. 유우춘전은 이러한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으로 당대 매우 유명한 해금 연주자였던 유우춘을 주인공으로 하여서 예인의 긍지와 예인으로서의 고뇌를 형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우춘전에서 이해가 좀 잘 안 됐더라도 이 해설을 좀 보시면 예인의 긍지와 예인으로서의 고뇌가 있다 이거야. 한편 글쓴이는 예인의 예술적 성취를 이해할 사람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죠. 주인공의 고뇌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우춘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해금 연주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에서 당대 유명한 해금 연주자였어요. 해금의 시초를 논하며 학식을 분분히 다투는 모습에서 연주에는 관심이 없죠.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유우춘이 느끼는 예인으로서의 고독과 고뇌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기회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여기는 예술 향유 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기회를 경계하는 작가의 태도. 이게 틀렸지. 작가가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모든 거에 해당이 된다. 뭔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무지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안타까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하는 기회를 경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예술 쪽에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거에 가치관의 차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예술과 현실 이거 가치관의 차이 많이 나오는데 작가가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지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지 보셔야 돼요. 이웃춘전 여기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주제인 거야. 근데 현실에 손을 들어주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 박지원의 그 허생전 이런 거 보면 뭐야? 실학. 돈 벌어야 된다. 뭐 예술이나 뭐 헛된 명분 이런 거 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현실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소설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술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 그거를 이걸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돼요. 원래 그 정신적인 거랑 물질적인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플러스고 물질이 마이너스고 보통 이게 정신과 물질을 대립시키면 이게 항상 이렇게 돼. 근데 예술적인 게 나오잖아. 예술과 현실을 대립시키면 예술을 체킹하는 것들도 많지만 현실 쪽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가치관의 대립이 나오는 부분에서 작가가 어느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어느 쪽에 작가가 들어가 있는 작가가 손을 들어주는 부분이 뭐야? 바로 주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고 일단 유우추정 같은 경우에는 EBS에 등장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게 좋죠. 그쵸? 그래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